요즘 정치권이 굉장히 민감할 때잖아요. 네. 여론조사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결과 나오면 막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요. 또 댓글이나 SNS 상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여론조사 네. 결과하고 실제 여론이 좀 차이가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 예측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지금 많아요. 어느 때보다도 좀 커진 상태죠. 그래서 이번 대선 앞두고 지금 여론조사 기간에 나오는 얘기가 네. 우리나라에도 샤이 실버가 있다. 네. 샤이 보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설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물어봐도 응답 안 하는 그런 층. 네. 이거 가지고 조사해 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탄핵 사태 이전만 해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30%를 웃돌았었는데 지금은 바른정당까지 합쳐도 20%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고요. 예. 또 대신 지지정당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무당층이 과거에 비해서 5%나 10%포인트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략 보수, 중도, 진보 자기 기입식으로 저희가 물어보는데 그 분포가 보수 2, 중도 4, 진보 3 정도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탄핵 이전까지는 반대였었습니다. 보수 3, 중도 4, 진보 2 이 비율이었는데 지금 정반대로 바뀌다 보니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샤이 보수, 샤이 실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래요? 여론조사에서 응답하지 않는 보수층이 투표장에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는데요.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얼마 전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수의 표심이 감춰졌다는 이른바 샤이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앞당겨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조사를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자신의 표심을 숨기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 매우 심할 것이다, 다소 있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4점 척도로 물었습니다. 예.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매우 심할 것이다 17.3, 다소 있을 것이다 36.9. 그래서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54.2%로 과반으로 나타났고요. 샤이 보수, 샤이 실버가 있을 것이다. 54.2%. 거의 없을 것이다 21%, 전혀 없을 것이다 12.9%, 합치면 33.9%가 샤이 보수, 샤이 실버 현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답이 나왔군요. 어떤 점들이 좀 분석해 보시니까 눈에 띄시던가요?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66.4%가 샤이 실버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을 해서 가장 높았고요. 예. 그다음이 의외로 20대도 5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반면에 가장 적은 연령대는 30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45.3,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48.3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50대 전반 후반으로 나눈 조사도 있었어요? 이번 조사는 저희가 2월 8일 총통화 시도 7,184명 중에서 507명이 응답 완료해서 응답률은 7.1%였고요. 예. 유무선 무선 90, 유선 10%의 비율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는데 방금 언급하셨던 저희가 신년 여론조사 때 그 5세 단위로 50대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눴었는데 그걸 왜냐하면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50대 전반과 후반이 많이 이른바 나요. 386 세대라고 하죠.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 대학교를 다녔던 예. 대략 그분들의 나이가 47세에서 56세에 분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0대 전반과 후반이 입장 차이가 좀 나뉘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1월 초에 저희가 발표했던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예. 50대 전반은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았고 50대 후반은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다른 의견 여론조사들도 비슷하게 다른 문항들도 비슷하게 나타났던 점을 감안하면 50대 전후반이 좀 다른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50대 전반 후반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르다. 성향이 다르다. 네, 민주화 이전과 이후 저희가 386 세대는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을 많이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이 보수, 샤이 실버 숨어있는 층에 대한 여론조사였고 대선 후보 지지도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강세를 보였고요. 33.2%로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오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33.2. 황교안 권한대행이 15.9%로 저희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3.5%포인트 상승한 15.9%를 기록했고요. 황교안 15.9. 네, 안희정 지사도 역시 2.7%포인트 상승한 15.7%로 저희 조사에서는 아무튼 처음으로 15%를 넘어섰는데 두 분이 15.9 대 15.7. 예. 박빙이죠. 우세를 가리기 어려운
지지율은 초박빙으로 황교안, 안희정 2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어제 나온 다른 조사 보니까 거기는 또 안희정 지사가 2위. 그렇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기 때문에 조사별로. 우리도 보니까 황교안 15.9, 안희정 15.7이니까 네. 진짜 박빙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안철수 전 대표 9.1%로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빠진 수치를 나타냈고요. 예. 네. 이재명 8.2, 유승민 3.5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징은 뭐예요? 분석해 보시니까. 역시 반기문 전 총장이 저희 조사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예. 문재인 전 대표 또 안희정 지사 동반 상승을 했고요. 또 보수 쪽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소폭 하락해서 반사이익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이익은 역시 황교안 권한대행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많이 기대했거든요. 네. 반기문 표가 나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황교안 총리한테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투심의 그리고 흐름을 지금 보면. 바른정당 내에서는 김무성, 오세훈 다시 재등판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유승민 후보한테는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가상 3자 대결 해보셨네요? 네, 이번 주중집계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20%, 그다음에 유무선 예. RD 자동응답 방식이 80% 혼용이 됐고요. 예. 총 무선 90, 유선 10, 응답률은 8.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상 대결 저희가 양자 3자 나눠서 했는데요. 일단 3자는 어떻게 묶으셨어요? 문재인 대 황교안 대 안철수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50.2, 황교안 24.4, 안철수 19.1. 그래서 대략 5대 2.5대 2 이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 3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50.2, 황교안 24.4, 안철수 19.1. 그러면 또 어떻게 붙여보셨어요? 3자 대결. 만약에 안철수, 황교안 이 두 후보가 단일화해서 문재인 대 황교안, 문재인 대 안철수 이렇게 대결하면 어떻게 될지 양자 봤는데요. 대결 먼저. 네, 안철수 대 황교안 아까 두 후보를 합치면 43.5였는데 예. 실제 양자 대결로 압축을 해서 봤더니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59.9로 더 높아졌고요. 황교안일 경우에 29.4로 전혀 시너지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요. 문재인 대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53.0, 안철수 28.5로 격차가 지난번 조사했을 때는 뭐 대략 42.7 대 31.6 많이 격차가 좁혀지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반기문 전 총장의 사퇴 이후에는 불출마 선언 이후에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자 대결 해도 문재인 전 대표가 50이 넘어가고 네. 양자 대결해도 황교안 총리와 붙든 안철수 전 대표와 붙든 다 50%를 넘기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3자 양자에서 다 50을 넘은 건 이번 조사에서 처음인데요. 반기문 전 총장 사퇴 이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 뭐 30% 안팎에서 그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 자리에다가 안희정 지사를 한번 넣어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자 대결 결과였는데요. 안희정 대 황교안 대 안철수. 안희정 49.7, 황교안 23.2, 안철수 18.2.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요. 안희정 지사를 넣어도 거의 비슷해요? 네, 5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49.7%를 기록해서 아까 소개해드린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 대결 구도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특징적으로 보시는 건 어떤 거예요? 역시 현재 이 민주당 경선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문재인 대 안희정으로 압축되다 보니까 다자구도에서도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같이 오르고 있고 나머지 이 야당의 다른 후보들은 조금 지지율이 정체 내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민주당 지지율도 오늘 45.4%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초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가상 대결 조사는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RDD 방식이었고 응답률은 7.9%,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보면 문재인으로 3자 대결을 하든 안희정으로 3자 대결을 하든 이기는 걸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진짜 중요한 거다.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본선보다도 준결승이 더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왔네요. 이택수 대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